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도대체 이 색이 무엇이고 공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또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색이 뭐고 공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색과 공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색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드러나다. 나타나다. 뭐 나타나야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딱 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색하다. 색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드러나다도 있지만은 드러내다도 있는 거죠. 또 나타나다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죠? 나타내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다, 그걸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나타내다. 드러나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드러내다. 근데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내색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걸 우리 예를 들면은 터박이 말로 그대로 또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내 빛이다. 이 빛이다가 뭐예요? 빛이다. 빛이래. 이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나름대로 이 색이 뭔지를 쫙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씹어 놓은 거예요. 이게 색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색은 현상이죠. 뭔가가 드러난 거, 뭐 붉다, 파랗다, 뭐 달다, 짜다, 온갖 것 드러난 그 현상의 세계를 우리가 색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의 세계라는 것은 공한 것이다. 색이라는 것은 곧 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언제나 늘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본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기에 예를 들면은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를 내가 먹었는데 나는 그 사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새콤한 맛을 가진 새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과를 내가 먹었을 때는. 그런데 이 새콤한 것이 어떤 짜임새로 되어 있어요? 새콤한 것과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한국말에서 어떤 형식이냐? 뭐뭐한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 있는 게? 새콤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과가 빛깔은 뭐냐? 붉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붉은 것으로. 그러면 사과라는 것은 붉은 것인데 결국 이것도 뭐죠?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한국말에서 색이라는 것은 이 것이 어떠하다는 것,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사과가 새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붉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본 바탕은 뭐예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콤하다, 붉다, 이거는 뭐 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한 거죠? 여긴 것이라는 거죠. 여기다. 새콤하다고 여겼고 붉다고 여기고 여긴 것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에게 말은 뭐냐? 무엇을 어떤 것으로 여긴 것을 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분필이라고 여겨서 우리가 이것은 분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말에서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어떠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긴 것, 그것은 언제나 늘 그러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때 그것을 마주해서 여긴 것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여긴 것일 뿐이다를 우리가 공으로 말한 거죠. 왜 그러면 그게 여긴 것일 뿐이다 하면 새콤한 것이 언제나 나에게 새콤한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맛이 바뀌었다든지 내가 맛을 느끼지 못하면 새콤하지 않은 거죠. 붉은 것도 사과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과를 한 두서너 달만 놔둬버리면 붉은 사과가 다 허물어져서 다른 색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말은 무엇을 어떤 것으로 여겨서 알아보는 도구인데 그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새콤한 것으로 여긴 것은 사람이 새콤하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언제나 늘 계속 그렇게 되느냐? 그러지 않은 거죠. 맛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맛이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과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오래 두면 썩어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지고 나면은 새콤한 것도 없어지고 붉은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과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여긴 것은 결국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전혀 어떤 것이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건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책이라는 것은 느껴서 알아본 거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그러한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본바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비어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걸 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서는 이 비다라고 안 그랬어요. 비다 그랬어요. 비다. 그럼 비다가 이게 뭐냐면은 무엇을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베어내다. 자, 너네 지금 쫙 뭐냐? 벼가 지금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벼를 가득 차 있는 벼를 비어내면은 어떻게 되죠? 그때 뭐가 되죠? 그 덜이 뭐가 돼? 빈덜이 되는 거예요. 빈덜이. 깡통에 과자가 가득 차 있어. 그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어내면은 그걸 비어내면은 뭐냐?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비다는 것은 본래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있는 것을 드러내면은 그것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빈 들에는 곡식이 비어 있는 것이 빈 들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빈 들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냈어.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입자가 들어 있어요. 네. 우리가 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리에서부터 비어지게 되다, 드러나가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뭘 가르치겠어요? 존재하는 본래의 바탕에 그것이 없으면은 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한국말하는